소설 제일부 화려한 껍데기. 1장 350만원짜리 미소 오후 7시 S호텔 연회장. S호엘 대연회장의 샹들리에가 눈이 시리도록 반짝였다. 영호의 고희 연칠순 잔치 현수막 아래에는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금박으로 박혀 있었다. 하객들은 영호의 성공한 인생을 찬양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박 회장님,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어. 따님은 의사에, 아드님은 사업가라지. 사위도 대기업 임원이고. 다 가지셨네, 다 가졌어. 영호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않고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다 제 복이 아니겠습니까? 집사람이 고생했죠. 그 옆에 선명자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행사용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속마음은 샹들리의 조명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고생. 30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은 걸 고생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신해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네. 단상 아래 원형 테이블. 장녀 지혜와 아들 지우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누나, 오늘 아빠 기분 좋아 보이네. 봉투 좀 두둑하게 넣었어. 지훈이 넌지시 묻자 지혜는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너나 잘해. 지난달에 엄마한테 돈 빌려갔다며. 사업한다는 놈이 칠순 잔치 비용은 낼 수 있니? 채. 누가 못 낸대? 테이블 밑으로 오가는 남매의 대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효성지극한 남매의 표정으로 V를 그렸다. 완벽한 쇼였다. 2장 계산대 앞에 눈치게임 오후 9시 호텔 로비. 연회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갔다. 남은 건 가족들과 계산서뿐이었다. 지배인이 정중하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총액 352만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혜는 갑자기 핸드백을 뒤적거리며 어머, 립스틱이 어디 갔지? 라며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 민석은 급한 업무 전화를 받는 척하며 로비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한술 더 떴다. 아, 신발끈이 풀렸네. 그는 계산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꿎은 구두끈만 만지작거렸다. 묶었다 풀기를 3번째 반복 중이었다. 영호가 그 꼴을 지켜보다가 헛기침했다. 계산들 안 하냐? 지훈이 쭈뼛거리며 일어났다. 아, 그게 제가 이번 달에 자금이 좀 묶여서요. 누나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이번엔 누나가. 웃기지 마. 지난번 엄마 생신 때도 내가 냈어. 장남이 체면이 있지. 칠순 잔치는 내가 모셔야지. 서로에게 계산서를 미루는 핑퐁 게임.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영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성공한 가장의 위험이 고작 350만원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비켜. 이 못난 놈들아. 영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던지듯 건넸다. 일시금으로 긁어. 내가 낸다. 내가 내. 아버지, 멋지십니다. 역시 우리 집 기둥. 지훈이 엄지를 치켜 세우자 영호는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시끄러워. 밥값 하나 못 내는 놈이 무슨 사업이야. 썩 꺼져. 3장 양복 주머니의 비밀밤 11시 영호의 집 안방.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술기운에 취해 넥타이도 풀지 못하고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았다. 이어. 내가 왕이다. 내가 다 키웠어. 명자는 영호가 벗어둔 양복 상의를 옷걸이에 걸다가 멈칫했다. 안주머니가 불룩했다. 평소 의심이 많아 자기 지갑에는 손도 못 대게 하던 영호였다. 명자는 홀린 듯 손을 넣었다. 구겨진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나왔다. 카드 영수증 힐링 모텔 12만원 일시금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사실 이것은 오해였다. 영호가 최 비서의 심부름으로 거래처 직원에게 숙소를 잡아주느라 대신 긁은 것이었다. 하지만 명자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텔이라는 두 글자는 그녀가 30년간 억누르고 참아왔던 인내심의 댐을 무너뜨리는 기폭제였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명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머릿속에서 기회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외도? 좋아.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사장 서랍 속에 칼날밤 11시 30분. 명자는 화장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누런 봉투를 꺼냈다. 이혼 소송 청구서. 5년 전부터 작성해두고 도장만 찍지 못한 채 묵혀두었던 서류였다. 그녀는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이혼 서류 맨 뒷장에 클립으로 끼웠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입을 벌리고 자는 영호를 내려다보았다. 드르렁거리는 콧꼬리 소리가 혐오스러웠다. 영감, 칠순 축하해.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명자는 영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상상하며 서류 봉투를 다시 핸드백 속에 집어넣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화려하지만 껍데기뿐인 서울의 야경을 향해 있었다. 폭풍전야였다. 소설 제이브 코인, 그리고 기생충. 일장 도박판의 설계자 새벽 2시, 지훈의 방. 지훈의 방은 컵라면 용기와 담배 냄새, 그리고 모니터 세대가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거렸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 영호의 서재, 금고에서 훔쳐낸 인감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제2금융권도 아닌 이름조차 생소한 사설 대부업체 골드캐시에서 끌어온 3억 원. 그 돈이 거래소 계좌에 입금 완료로 찍히는 순간 지우는 전율했다. 아버지,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효도할 자본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었다. 그가 보고 있는 코인은 도지문. 개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잡코인이었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비트코인이라는 광고지가 돌고 있었다. 지금이 저점이다. 여기서 딱 3배만 먹고 빠지면 아버지 집 다시 사들이고 나도 강남 입성이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훈의 뇌내에서는 이미 페라리 엔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화면 속 붉은색 양봉 상승 그래프의 치솟자 그는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다. 봤어? 내 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내가 재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드가 없었던 거야. 2장 파란 비명 다음 날 아침 9시. 단 7시간이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 지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시퍼런 폭포수였다. 도지면 마이너스 42.8% 폭락 개발자 먹튀 의혹, 거래 정지 예고. 입에서 나온 소리는 비명도 탄식도 아니었다. 그저 바람 빠지는 소리였다. 3억이 순식간에 1억 7천으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체 이자는 월 20%. 이대로라면 집은커녕 자신의 장기까지 팔아야 할 판이었다.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잡을 수조차 없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아버지가 알면 날 죽일 거야. 아니, 아버지가 죽이는 게 낫지. 사채업자들이 오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집을 뛰쳐나갔다. 살 길은 하나뿐이었다. 3장 우아한 거절 오후. 지혜의 병원 진료실. 지혜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차트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동생 지훈의 꼴은 가관이었다. 엉겨붙은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며칠은 못 씻은 듯한 냄새. 누나, 제발 한 번만 살려줘. 2억만. 아니, 1억 5천만이라도. 지훈이 지혜의 다리에 매달리듯 무릎을 꿇었다. 간호사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지훈에게 쪽팔림 따위는 사치였다.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지혜는 더러운 벌레를 보듯 다리를 뒤로 뺐다. 나 진짜 죽어. 아버지 집문서. 그거 내가 손댔어. 사채 썼단 말이야. 이대로면 우리 집 넘어가. 아버지 쓰러지시면 누나도 골치 아프잖아. 지훈의 입에서 집문서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조용히 진료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너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누나 돈 많잖아. 매형이랑 합치면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내가 각서 쓸게. 이자 쳐서 갚을게. 지혜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웃었다. 지훈아,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니? 내가 싼똥인데. 가족이잖아. 핏줄이잖아. 핏줄. 지혜가 코웃음을 쳤다.
그 핏줄 믿고 40년 동안 등골 빼먹었으면 됐지. 이제 내 골수까지 빨아먹으려고. 착각하지 마. 난 너한테 줄 돈 10원도 아까워. 지혜는 인터폰을 들었다. 보안 요원 불러주세요. 무례한 손님이 있어서요. 누나, 진짜 너무하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재산 반은 내 거잖아. 미리 좀 당겨달라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지훈이 악을 쓰자 지혜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그러게. 차라리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긴 하겠다. 근데 지훈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내 몫은 없어. 내가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 거니까. 끌려나가는 지훈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지혜는 흐트러진 가운을 정리하며 손세정제로 손을 닦았다. 소설 제3부 똥벽에 칠할 때까지. 일장 반송된 짐작 오후 2시 거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노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악취가 훅 끼쳐 들어왔다. 요양원 직원 2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93세의 시아버지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만 더는 안 됩니다. 어젯밤에는 다른 입소자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지팡이를 휘두르셔서 경찰까지 올 뻔했어요. 강제 퇴소 조치입니다. 직원들은 도망치듯 서류만 넘기고 사라졌다. 덩그러니 남겨진 시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들아, 밥을 줘. 밥에 독을 탔어. 영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소파에 앉아 신문만 넘겼다. 당신 뭐해? 아버지 방으로 모셔. 씻기고 옷 좀 갈아입히고. 명자는 기가 찼다. 여보, 나 허리 디스크 도진 거 몰라. 이 상태로 아버님을 어떻게 감당해? 다른 요양원 알아봐야지. 다른데 알아볼 때까지 집에서 모셔. 자식된 도리로 며칠도 못 참아. 냄새나니까. 빨리 치워. 영호는 리모컨으로 TV 볼륨을 높였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가 끈적했다. 이장 선택적 효도 오후 5시. 부엌. 명자는 콩나물을 다듬으며 핸드폰을 귀에 댔다. 친정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다. 보호자님, 어머님 병원비가 2달 밀리셨어요. 이번 달까지 입금 안 되면 입원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욕창이 심해지셔서 특수 매트리스로 교체하셔야 하는데. 네.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전화를 끊은 명자의 눈앞이 캄캄했다. 남편 영호에게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다. 여보, 우리 친정엄마 병원비가 좀 밀렸나 봐. 200만 원만. 영호는 돋보기 너머로 명자를 쏘아보았다. 또? 지난달에도 줬잖아. 당신네 집구석은 왜 나만 보면 돈 달래? 우리 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처가 돕는 건 내 호의야. 맡겨놨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아버님 병원비는 한 달에 300씩 꼬박꼬박 냈으면서 우리 엄마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누가 굶어 죽으래? 처남들 있잖아. 왜 출가 외인인 당신이 나서?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밥이나 차려. 명자는 방문을 닫고 나오며 가슴을 쳤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삼장 밥상에 전복 저녁 7시. 저녁 메뉴는 영호가 좋아하는 청국장과 시아버지를 위한 묽은 죽이었다.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쥐자마자 죽 그릇을 휘저어 식탁보에 흩뿌렸다. 애 퇴퇴. 이게 무슨 맛이야? 소금을 가져와, 소금. 시아버지는 급기야 국그릇에 손을 담그더니 뜨거운 국물을 명자의 옷에 튀겼다. 명자가 아버님 하고 소리치며 물티슈를 찾으려 할 때였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힘을 주기 시작했다. 지독한 냄새가 순식간에 식당을 장악했다. 으악, 밥 먹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영호가 코를 틀어막으며 명자에게 소리쳤다. 당신 뭐하여? 아바지가 똥 싸시잖아. 빨리 안 치우고. 밥맛 떨어지게 진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명자의 머릿속에서 툭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30년이었다. 시집살이 혼자만 하는 육아, 그리고 이제는 시아버지의 배설물까지.
그런데 돌아오는 건 타박과 친정에 대한 모욕뿐이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밥상을 뒤집어 엎었다. 와장창 마이너스. 그릇들이 깨지고 청국장 국물이 영호의 하얀 러닝셔츠와 시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거실 바닥에 낭자했다. 정적. 시아버지조차 놀라서 똥 누는 것을 멈췄다. 영호가 눈을 부라리며 일어섰다. 이 여자가 돌았나? 어디서 밥상을 엎어? 명자는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동안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내 아버지는 내가 똥 닦아. 뭐? 나도 우리 엄마 귀한 딸이야. 내 엄마는 병원비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내가 왜 내 아버지 똥구멍까지 닦아야 해?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효도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해. 난 더 이상 못해. 안 해. 명자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널브러진 청국장 위로 내동댕이 쳤다. 사장 내면의 독백심화. 명자의 심리각성한 노예에 후련하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저 인간 벙찐 표정 좀 봐. 내가 평생 내 하니까 기계인 줄 알았지. 내 인생은 기저귀 갈다가 끝날 줄 알았어. 애들 기저귀 떼니까 이제 노인네 기저귀. 웃기지 마. 친정엄마가 김서방한테 패 끼치지 말아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근데 저 인간은 우리 엄마를 돈 먹는 하마 취급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이 집구석이 똥통이 되든 말든 난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소설 제사부 쇼윈도 부부의 파열음. 일장 불청객의 초음파 사진 오전 11시. 지혜의 피부가 로비. 원장 나오라고 해. 내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굴 닮았나? 원장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평온하던 피부가 대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명품 가방을 맨 20대 여자가 접수대 위로 초음파 사진을 흩뿌렸다. 대기 중이던 VIP 고객들이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였다. 지혜가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다. 여기 병원입니다.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원장실로 들어오시죠. 원장실에 들어온 여자는 당당하게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민석 오빠가 이혼 못하겠대요. 언니가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요. 임신 8주예요. 지혜는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감정이라곤 전혀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눈빛이었다. 그래서요? 나보고 축하해달라는 건가? 이혼해줘요. 위자료는 안 받을게. 지혜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이 여자 내보내. 그리고 민석 씨한테 연락해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해. 안 오면 내가 그쪽 회사 로비로 간다고 전해. 여자가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지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잡고 있던 볼펜은 뚝 소리를 내며 두 동강이 났다. 사랑 따위는 진작에 없었지만 완벽한 전문직 여성이라는 내 간판에 먹칠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었다. 이장거래의 기술밤 10시 지혜의 아파트. 민석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혜는 식탁에 앉아 A사 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혼 서류가 아닌 혼인유지 계약서였다. 지혜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술김에 실수한 거야. 애는 지우라고 할게. 시끄러워. 징징거리지 말고 들어. 지혜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이혼녀 딱지 붙이고 환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으니까. 우린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라니? 당신 명의로 된 시댁 땅,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 그거 내 명의로 돌려. 위자료 선지급이라고 생각하고. 뭐? 거긴 부모님 노후 자금이야. 절대 안 돼. 그러면 상간녀 소송 걸고 당신 회사 감사실에 투서 넣을 거야. 당신 불륜에 혼외자까지 생겼다고 소문나면 임원 승진은 끝인 거 알지? 선택해. 땅이야 회사야? 민석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지혜는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변해도 등기부등본은 변하지 않는다.
삼장 핏줄에 대물림 다음 날 저녁 본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호가 골프채를 들고 민석에게 달려들었다. 이게만도 못한 놈이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해. 내가 널 사위라고 끔찍하게 챙겼는데 감히 배신을 해.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바닥을 기며 피하려 했지만 영호의 골프채가 거실 테이블을 내리쳤다.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영호는 멈추지 않고 민석의 등을 향해 골프채를 치켜들었다. 그때였다. 아빠, 그만해. 지혜가 영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저놈은 다리를 분질러 놔야 정신을 차려. 그만하라고. 쪽팔리니까. 지혜가 영호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다. 영호가 휘청거리며 딸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아비한테 무슨 짓이야? 널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지혜는 싸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30년 전의 공포와 혐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 위해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아빠 화풀이하고 싶은 거잖아요. 20년 전이랑 똑같네. 뭐? 민석 씨가 바람 피운 건 쓰레기 짓이지만 적어도 나를 패진 않았어. 아빠는 엄마 바람 피운 거 의심해서 엄마 갈비뼈 부러뜨렸잖아. 기억 안 나? 난 그날 밤 안방에서 들리던 엄마 비명을 아직도 기억해. 순간 영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쥐고 있던 골프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너 그걸. 민석 씨랑 아빠랑 다를 게 뭐야? 아니, 아빠가 더 나빠. 그러니까 훈계질하지 마. 역겨우니까. 지혜는 굳어버린 아버지를 뒤로하고 멍하니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가자. 땅 문서 준비하는 거 잊지 말고.